JYP는 가수가 많아서 실적이 안정적인 회사다. 이렇게들 생각하죠.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JYP 분기 실적 설명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이름은 거의 똑같아요. 가수는 많은데 실제로 분기 실적을 움직이는 그룹은 항상 두세 팀뿐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JYP는 모든 아티스트를 동시에 키우지 않습니다. 실적을 만드는 핵심 그룹만 가둬가고 나머지는 의도적으로 확장을 멈춰둡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남죠. 왜 안 키우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못 키우는 걸까요? 이 질문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엔터 회사 실적은 앨범이 아니라 공연과 MD에서 결정됩니다. 앨범은 많이 팔아도 이익은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공연과 MD는 분기 실적을 한 단계 바꿉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연은 한 번 열리면 매출이 크고 마진도 높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열리는 순간 MD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 두 개가 묶일 때 실적이 점프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투어는 돈만 쓰는 일이 아닙니다. 인력, 일정, 글로벌 운영 전부 한 번에 들어갑니다. 이걸 여러 그룹에 동시에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보면 확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익률이 깨집니다. 투어를 많이 한다고 이익이 비례해서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JYP는 모든 아티스트를 동시에 키우지 않습니다. 안 키우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키울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제한된 슬롯에 항상 올라가는 그룹은 누구일까요? JYP 실적 설명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은 늘 비슷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그리고 데이식스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그룹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투어를 한 번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여러 회차를 돌고 다음 해에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건 공연을 감당할 팬덤이 이미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연이 열릴 때마다 MD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건 단순한 굿즈가 아닙니다. 반복 구매가 가능한 IP라는 뜻입니다. 공연과 MD가 같이 붙는 순간 실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은 IR 실적 설명에서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정 하나. 인기 있는 IP가 곧바로 실적 IP는 아닙니다. 공연과 MD를 반복시킬 수 있는 그룹만이 실적 축이 됩니다. 여기서 시장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JYP는 아티스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착각입니다. 근데 숫자를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아티스트가 몇 팀이냐가 아닙니다. 분기 실적을 설명할 때 실제로 이름이 몇 팀 나오느냐입니다. 이걸 보면 패턴이 바로 보입니다. 아티스트는 많은데 실적 설명에 등장하는 이름은 항상 소수입니다. 두세 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소수의 그룹에 공연과 MD가 같이 몰립니다. 특정 분기에는 이 그룹들이 움직이고 그 분기에 실적이 튑니다. 다른 분기에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JYP의 안정성은 아티스트 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엔진 수가 제한된 구조에서 나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룹들은 버린 거 아니냐?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대표적으로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있지, 넥스, 그리고 킥플리입니다. 먼저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그룹들 활동 중단 아닙니다. 컨텐츠도 멈춘 게 아닙니다. 음반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무대도 섭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확장 투작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장은 이런 겁니다. 대형 투어, 회차 확대, MD 대량 연동, 2단계로는 아직 안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은 버린 카드가 아닙니다. 대기 중인 카드입니다. 그리고 즉시 투입 가능한 대체 카드는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핵심 그룹이 빠지면 다른 그룹에 더 투자하면 되잖아.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근데 엔터 산업에서는 이 논리가 잘 맞지 않습니다. 공연을 감당할 팬덤은 돈으로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최소 3년, 길면 5년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투자를 아무리 늘려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연과 MD는 의지 게임이 아닙니다. 미니 앨범을 내고 정규 앨범을 내고 마케팅을 태운다고 해서 투어급 IP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항상 확률이 개입합니다. 이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큽니다. 핵심 IP 하나를 의도적으로 키우는데 수백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공 확률은 대략 한 자릿수에서 높아야 20% 수준입니다. 그래서 핵심 IP 이탈 시점에 투자로 신인을 키워 같은 실적 레벨을 바로 메우기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질문이 남습니다. 핵심 그룹이 빠졌을 때 JYP는 도대체 뭘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JYP는 이 선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신인을 급하게 키워서 대체하는 방식, 이건 위험이 너무 큽니다.
시간도 안 맞고 확률도 낮습니다. 대신 이런 선택을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비핵심 IP로 실적을 완충합니다. 크게 뛰진 않지만 바닥을 받칩니다. 실적을 지켜내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합니다. 실적 기대치를 조정합니다. 무리하게 다음 엔진을 만들지 않고 시간을 법니다.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JYP의 전략은 대체 전략이 아닙니다. 공백 관리 전략입니다. 이제 리스크를 정리해 봅시다. JYP에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리스크는 하나로 정리됩니다. 진짜 리스크는 이거 하나입니다. 2개 이상의 핵심 그룹이 같은 분기에 동시에 비는 경우, 이 상황이 오면 실적 레벨은 한 단계 내려갑니다. 이건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분기 실적 설명에서 핵심 IP 이름이 2개 이상 빠지는지, 그리고 공연이나 MD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고 흐려지는지, 이 두 가지가 같이 보이면 그 분기는 리스크 구간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K-POP 산업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 그룹이 타지면 회사가 급등하고 한 그룹이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지는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나왔습니다. 지금의 K-POP은 성숙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극단적인 변동성은 줄었고 오랜 업력을 가진 회사들은 이 변동성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그 구조를 가장 오래전부터 만들어온 회사 중 하나입니다. 특정 아티스트의 모든 걸 거는 방식이 아니라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이 회사는 아티스트를 단기 실적의 도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수로 봅니다. 그래서 인성 문제나 돌발 리스크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볼 때 중요한 질문은 이게 아닙니다. 누가 다음 에이스인가?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변동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입니다.